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선물이든 주식 같은 현물이든 거래를 할 때는 정보와 기술이 동반되어야 성공적인 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손실을 줄이고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초보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5일선, 21선 기법인데요. 해외 선물 신세계의 선견 선생 마스터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차트 공부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나 싶은 경험을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견 선생입니다. 오늘 스페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선견 차트로 보는 기법 교육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라는 이런 파트로 넘어갈 때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나도 한번 차트 분석 전문가들처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데, 차트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차트 분석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평선 활용 기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차트 분석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 기법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수렴과 발산이라는 일단 개념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차트 분석의 기초를 닦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3일선도 있을 수가 있고요. 7일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등등 여러 가지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평선 같은 경우에 121선과 241선이 있죠. 특히나 241선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우리가 1년 365일을 놓고 봤을 때 한 5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52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한 110일 정도 되고요. 각종 공휴일을 빼고 나면 365에서 각종 공휴일과 우리 주말을 빼고 나면 이게 2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241선이 1년선을 나타내고요. 121선이 6개월선을 나타냅니다. 자, 일단 주식에서는 이런 121선과 241선 장기 평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죠. 만기가 거의 대부분 1개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 딱 두 가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 딱 두 가지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개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쌍방 매매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이것은 기본과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세세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5일선과 21선만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5일선이라고 보고요. 얘가 21선이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 자,
시점을 놓고 보면 우리 5일선, 21선이라는 건 뭐죠? 자, 이게 오늘이라고 친다라고 하면요. 오늘로부터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이평선으로 맞는 게 바로 5일선.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과거 20일 동안의 주가든지 아니면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균 가격으로 낸 것이 21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이런 뉘앙스를 보면 골든크로스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데드크로스는 약간 조금 데스의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인을 한 거고요. 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오늘 이후에 향후에 이 상품이나 주가의 미래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이거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후에 얘네가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5일 동안의 가격이 높다. 자, 5일 동안의 가격이 20일 동안의 가격보다 높으면 향후에 오늘을 지난 미래에도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로부터 5거래일이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의 가격도 뭡니까?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딱 두 개만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미래의 이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고 5일선과 21선입니다. 자, 5일선의 가격이 21선보다 밑에 있을 때는 향후에 이 상품이나 주가의 흐름이 밑으로 떨어지는 하방을 치는 가격이 내려간다.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이런 확률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골든크로스, 낮아지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있다.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여기가 맥점이겠죠? 이 점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 자, 이 부분은요.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게 된다. 자, 따라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개념을 알아봤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선 매매 기법인 수렴과 발산 매매 기법에서 익절은 굉장히 길고요. 손절은 굉장히 짧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매매는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매는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이 아무리 90%가 나와도요. 승률이 아무리 90%가 나와도 이 손익비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고, 내가 승률이 30%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익절을 더 길게 가져가고 손절을 더 짧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손익비의 장점이 구현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승률이 30%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승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손익비라는 개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부근에서 혹은 이런 부근에서 매수 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혹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타기를 원하죠. 이런 점들에서 매도를 타기를 원해요. 자, 제가 찍어드린 이런 점들을 잘 자세히 보시면 고점입니다. 그렇죠? 고점이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극명하게 이런 매매 기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매매 기법인데 이런 경우는 지지 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지지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지 저항선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맞죠? 여기만 봐도 이렇게 매도가 떨어지는데 뭡니까? 이 점들이 다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이 점들이 다 저항선이 될 겁니다.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 매수 캔들에 대한 지지선. 그리고 이 매도 캔들에 대한 저항선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지 저항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전부 다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고요. 진입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 효율성도 떨어지고 너무 리스크가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진입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항상 차트는요, 여러분,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을 합니다. 어떤 가격대, 어떤 지표, 어떤 지수의 수치에 항상 5일선이든 21선이든 121선이든 241선이든 이게 선들이 아니라 캔들이든지 간에 항상 차트 안에서는 어떤 가격대에 수렴을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있죠. 삼각수렴. 캔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모이죠. 이런 뭐 음봉의 캔들이 있을 거고 이런 양봉의 캔들이 있다. 고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점에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위로 튀기도 하고 주가가 아래로 튀기도 합니다. 이게 삼각수렴. 수렴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한 가격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수렴의 단계. 에너지가 응축됐을 때 위로 트든지 아래로 내리든지 해서 발산을 하게 되죠. 이 발산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이 추세에 진입을 해야 된다. 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추세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추세의 시작점이 어디냐? 수렴점이다. 수렴의 점.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실전 매매를 하고 추세를 길게 가져가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알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수렴의 끝자락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차트든 캔들이든 어느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여기에서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이 수렴의 끝자락, 이 수렴의 끝자락을 찾는 일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최종 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왜 해외 선물과 주식을 합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수렴의 끝자락. 수렴의 끝자락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추세를 획득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 이게 차트 분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차트 분석의 기본. 그리고 이 수렴의 끝자락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사용될 텐데 저는 뭡니까? 5일선과 21선 딱 두 가지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좀 짚어드렸는데 자, 이런 수렴의 끝자락 혹은 자, 여기 고점.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 이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수익이라고 치죠. 그리고 이 저점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매수 수익. 이 고점에서 매도 쳐서 여기까지의 매도 수익. 자,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상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예. 신의 영역입니다. 동그라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렴과 발산을 한번 볼까요? 자, 고점입니다. 고점입니다. 저점이고요. 여기도 일단은 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추세가 길진 않지만.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동그라미를 보세요. 지금 큰 동그라미. 이쪽. 그리고 이쪽. 자, 여러분. 제가 별표를 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점을 정확히 맞추실 수 있습니까? 고점을 정확히 맞추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점을 제가 체크를 한 이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별표를 친 저 지점을 한번 보죠. 이 지점은요, 어떻게 되나요? 매수로 추세를 주면서 고점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되죠? 매도 추세에서 반등을 좀 주고 고점을 찍었다가 두 번째 고점을 찍고 제가 친 별표 동그라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도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수렴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도 수렴의 끝자락이죠. 매도 수렴의 끝자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이 고점, 이 5일 차트인데요. 97.53입니다. 97.53을 정확히 맞추실 수가 있나요? 혹은 20입니다. 97.20이거든요. 97.20의 이 고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매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지워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렴과 발산, 이평선 매매 기법의 기초를 저한테 지금 한 10분 정도 들으셨는데 이걸 아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체크 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을 좀 그어보죠. 여기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지요. 항상 차트는, 그리고 항상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자, 골든 크로스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연습하시면. 자, 골든 크로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골든 크로스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데드 크로스 나와야 되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 나왔잖아요. 별표 자리.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매도 때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돼요. 한 개 더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짧게 지금 5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볼게요.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라인. 자, 그러면 이평선이 수렴을 합니다. 어디에 수렴을 해요? 여기서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 발산을 합니다. 어디로 발산을 해요? 골든크로스로 발산합니다. 매수 쪽으로. 쭉.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지요. 골든크로스 다음에는 어느 점에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발산을 하죠. 골든크로스 다음엔 뭡니까? 데드크로스 라인. 자, 횡보박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골든크로스입니다. 여기까지 골든크로스고요. 골든크로스 다음엔 뭡니까? 데드크로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 딱.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고점은 잡으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당연히 어렵고요. 저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고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렴과 발산이라는 어느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위든지 아래로든지 발산을 한다라고 하는 수렴과 발산의 이론만 아시면, 이론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차트상으로 대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하는 수렴과 발산 기법. 자, 두 번째. 자, 수렴과 발산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이 큰 틀에서의 굉장한 기초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기초사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평선을 조금 확장을 해보죠. 지금은 5일선과 21선 두 개를 합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평선 매매 기법,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분석을 했고요. 이제는 뭡니까? 5일선과 21선 좀 따로 놓고 보는 이런 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로직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매수잖아요, 여러분.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데드 크로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로 쭉 떨어지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 원칙이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가 원칙이다. 자, 다음. 자, 5일선 기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예요? 이게 5일선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매수 쪽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쵸? 예. 자, 매도편도 있습니다. 매도편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봉이 5일선을 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입은, 자, 여기까지는 로직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 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에 들어가야 되고요.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이 양봉이 5일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은 어디서 하느냐? 이 양봉, 5일선을 터치한 이 양봉의 종가에 진입합니다. 종가. 종가입니다. 종가, 여러분. 다음 봉의 시가가 아니에요. 터치한 그 봉의 종가입니다. 종가와 시가는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느냐? 자, 종가 기준으로, 이거 중요하죠? 종가 기준. 제 모든 차트는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가 기준 추세는 5일선 혹은 21선 안에 있을 때는 계속 홀딩. 5일선, 21선 안에 있을 때는 계속 홀딩이에요. 자, 여러분들 진입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전문가 생활하고 있지만 저보다 진입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정말 문제는 진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청산의 문제죠. 내가 여기에서 잘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청산의 문제. 어디에서 청산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청산의 기준을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혹은 21선 안에 있을 시에 계속 홀딩한다. 자, 그 다음에 청산은 어떻게 한다? 청산은 5일선 혹은 21선 이탈 시에 청산한다. 안에 있으면 계속 홀딩, 이탈하면 청산. 중요한 건 뭐다? 종가 기준이다. 종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가격대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면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횡보박스지 않습니까? 횡보박스예요. 횡보박스에서는 일단은 안 들어가시는 게 정석이죠.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5일선 기법에서. 첫 번째 뭡니까? 5일선과 21선만 활용했죠. 두 번째 뭡니까? 골든크로스 정배열이 나와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정배열이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정배열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조건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캔들이 5일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자, 쭉 보시죠. 캔들이 5일선을 쭉 터치하는 게 이 부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 매매에서는 이게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초보님들이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 인정합니다. 버리세요. 못 들어가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5일선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봉 보이시죠? 5일선 터치했습니다, 여러분. 터치했죠? 꼬리가 5일선을 터치하고 위로 올라갔죠, 종가상. 자, 근데 조건이 뭐였나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매수 쪽이기 때문에. 5일선 기법에서 매수 타려면 양봉이 나와야 돼요. 매수 쪽이기 때문에. 터치는 했는데 양봉이 안 나왔어요. 그럼 미조건. 자, 다음 이 캔들 보이시죠? 음봉 바로 옆에 있는 이 양봉 캔들. 양봉 캔들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터치했죠. 그럼 세 번째 조건 만족.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캔들의 종가 진입. 오케이? 이 캔들의 종가 진입. 자동 익절을 거셔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제가 5일선, 종가 5일선 이탈 시 혹은 종가 21선 이탈 시까지 홀딩해라 말씀드렸죠? 자, 나는 내가 초보고 추세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하는 이 지점,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하는 이 지점에서 청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익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수익이에요. 5일선 이탈해도 수익. 혹은 뭡니까? 5일선 혹은 21선 안에 있을 시에는 계속 홀딩. 자, 5일선을 이탈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21선 안에 있죠? 아, 내가 추세는 조금 볼 줄 알아. 오케이. 그러면 홀딩 하는 겁니다. 21선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진입했고 쭉 여기까지 가는 거죠. 혹은 나는 더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예요? 종가상 21선 이탈 시에 청산. 종가상 21선 이탈 시. 이거 종가 다 위입니다. 21선 터치는 했는데 이거 종가 다 위에 형성됐죠? 종가 위에 형성됐습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시점이 어느 캔들입니까? 이 캔들이 이 캔들. 여기에서 그냥 청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250틱 정도 되거든요. 250틱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5일선 기법 종가에 들어가서 21선까지 버텼으면 끝까지 갔으면 250틱이고요. 여기에 청산을 했어도 지금 대략적으로 150틱 수익. 내가 추세를 잘 볼지 몰라, 일단. 그래서 5일선 이탈 시에 5일선 이탈 시에 종가상 5일선 이탈 시에 청산을 해도요, 여러분. 이게 50틱입니다. 이 부분이 50틱. 5일선은 뭡니까, 여러분? 주식으로 치면 급등주. 해외 선물로 치면 이것도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격이 따다다다닥 올라갈 때 우리가 5일선에서 잡는 기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 가장 땡큐인데 못 들어가요. 횡보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은 이탈시까지. 5일선 이탈시까지. 21선 이탈시까지가 어디예요? 이 캔들. 여기까지. 수익. 자, 1, 2, 3. 골라 드시면 됩니다. 자, 매수편 두 번째. 조금 차트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5일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거는 골드 차트였고요.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매수를. 안 돼요. 자, 이 캔들 보죠.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정배열.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급등이죠? 급등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쿨하게. 그 다음에 자, 5일선을 터치를 했네요. 음봉 캔들이. 그럼 패스. 그러면 양봉 캔들이 그 다음에 바로 5일선 터치하고 종가상으로 5일선 위에 있죠? 그럼 여기서 진입. 진입. 자, 그러면 홀딩은 어떻게 한다? 5일선 안에 있을 때는 계속 홀딩한다. 5일선 추세 이탈하면, 종가상 5일선 추세 이탈하면 여기에서 터시고. 두 번째, 21선까지 나는 보겠다. 난 추세가 괜찮을 것 같으니 21선까지 보겠다 하면 21선 이탈했을 때 청산. 1번, 2번. 이 가격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냐면 98.96달러입니다. 99달러라고 일단 치고요. 99달러라고 치고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100달러 보이시죠? 100달러 근접. 여기에서 21선으로 청산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99.6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99.50달러. 약 50틱. 이건 뭐예요? 약 100틱입니다. 5일선 기법. 자, 그럼 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매도? 똑같습니다. 단 뭐가 틀리냐? 데드 크로스 역배열 원칙이에요. 매도 들어가야 되니까 역배열이죠. 그렇죠?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자, 매도 한번 보죠. 여기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나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죠, 여러분.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조건 완성했죠? 그럼 뭐예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5일선 터치하는 음봉 보이세요? 5일선 터치했습니다. 5일선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 진입. 그리고 뭡니까? 5일선 이탈 시에 짧게 손절을 치시거나 나는 21선까지 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선 이탈 시. 여기죠? 종가상 21선 이탈 시가 여기입니다. 나는 5일선 이탈 시에 짧게 손절을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게 손절 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포인트. 10틱이에요, 10틱.
10틱 그냥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21선까지 나는 홀딩을 하겠다.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21선 홀딩. 여기가 93.61달러 정도네요. 여기가 진입이 94.70달러. 93.60달러 정도. 뭡니까? 110틱이에요. 110틱. 신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고점, 저점,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뭡니까? 이게 또 아까 그 수렴과 발산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거하고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뭡니까? 데드 크로스 나왔죠. 데드 크로스의 매도. 이해 되시죠? 골든 크로스 나왔죠. 골든 크로스의 매수. 다 똑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수렴과 발산을 기초로 5일선 기법이 위에 다시 옵션으로 생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 뭐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혹은 5일선에 맞는 이 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못 들어가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매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 못 들어가요. 그죠? 버리세요.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념의 개념에 따라서 골든에서 데드 넘어가는 시점. 여기에서 매도. 혹은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이 챕터에서 설명을 해드린 뭡니까? 5일선 기법. 자, 데드 크로스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데드 크로스의 영역에서 5일선 터치하는 음봉. 나이스. 종가 진입.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나 먹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1905달러. 여기가 어딘가요? 종가상으로 1895달러입니다, 여러분. 몇 틱이에요? 100틱입니다. 하나로 얼마입니까? 120만 원. 120만 원. 5일선 기법 하나로. 여기서도 있네요.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진입. 쭉. 21선 안까지 보겠다. 그럼 어디서 청산? 여기서 청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돼요? 1897 정도. 1892 정도. 97, 92. 빼면 어떻게 됩니까? 50틱. 이 짧은 순간에 50틱. 하나로 어떻게 돼요? 한 60만 원 정도. 그죠? 60만 원 정도. 21선 기법. 똑같습니다. 매수 편이니까 21선을 보는 거고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하고요. 골든 크로스가 원칙입니다. 왜? 매수니까. 자, 매수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 그리고 뭐예요? 이 양봉이 21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봉 종가에 진입하고요. 자, 추세 똑같습니다. 21선 안에 있을 시에 계속 홀딩. 이탈 시에 청산. 아까 그 차트거든요. 똑같아요. 아까 그 차트입니다. 자, 21선 기법입니다. 21선 기법. 21선은 쭉 가면 자, 정배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배열이죠. 정배열 구간에서 21선을 터치해야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죠. 이 캔들. 여기 진입. 1940달러 정도. 그죠? 1940달러 정도. 여기까지. 한 60틱 정도. 60에서 70틱. 하나로 얼마입니까? 70에서 80만 원. 21선 기법. 21선 터치.
자, 요것도 21선 기법 한번 볼까요? 자, 쭉 정배열 구간에서 가야 됩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그죠? 자, 21선 터치했죠? 21선 터치하고 21선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캔들이 많고 꼬리가 길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21선 기법이니까 21선만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나왔죠? 21선 터치. 그 다음에 양봉 나왔죠? 양봉 진입. 자, 21선 양봉이 터치했죠? 양봉 진입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21선 안에 있을 시. 자, 이 캔들은 21선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자, 내가 추세 보는데 조금 약하다 하시면 짧게 손절 치시면 돼요. 짧게 손절. 지금 5일인데요. 자, 5일인데 10틱 손절 치시면 됩니다. 손절도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자, 나는 21선까지 일단은 보겠다 하시면 짧게 손절 혹은 추세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21선 안에 있을 때까지 계속 홀딩, 21선 이탈 시에 손절. 99.42달러 정도입니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 양봉.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97.80달러 정도. 어떻게 됩니까? 160틱. 160틱. 하나로 얼마예요? 180만 원. 21선 기법. 자, 21선 기법 매도편입니다. 매도편. 두 개만 활용하고요. 매도니까 뭡니까? 데드크로스. 자, 매도 쪽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음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봉이 21선을 터치해야 되고요. 종가 진입 똑같고요. 추세는 21선 안에 있을 시에 계속 홀딩. 청산은 21선 밖에서 청산. 이탈 시에. 뭐가 중요하다? 종가가 21선 안에 있을 때 홀딩. 종가가 21선을 넘으면 청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개만 외우시면 돼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21선을 터치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21선을 터치하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에서 21선 일단 터치했죠. 근데 뭐예요? 양봉이죠? 양봉. 자, 음봉 나왔죠? 이 음봉에서 진입. 음봉에서 진입. 종가상으로 21선을 이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가상으로 21선 이탈한 게 없어요. 자, 이게 다 종가입니다. 음봉이. 종가상 21선 이탈한 거 여기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쭉 가는 거죠. 여기까지. 혹은 21선 종가로 이탈했을 시에 청산. 여기서 그냥 청산하면 돼요. 이 캔들에서. 우리가 여기 93.40달러. 93.40달러의 매도 진입. 자, 청산은 21선 이탈 시에 청산. 그럼 여기가 92.80달러. 60틱. 하나로 70만 원 정도 되죠? 70만 원 넘습니다. 혹은 어떻게 돼요? 자동 익절. 30틱이든 50틱이든 자동 익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렴과 발산 활용할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수렴과 발산 활용할 수 있고, 5일선 기법 활용할 수 있고, 이거 두 개 다 놓쳤다 하면 21선 기법 활용. 여기에서 진입. 그죠? 21선 터치한 음봉. 21선 터치하고 음봉 나올 때 진입. 자, 수렴과 발산 1번. 5일선 기법 2번. 21선 기법 3번.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차트 하나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쭉 보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자, 이 부분. 이 부분.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자, 21선 터치. 21선 터치하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차트 이평선이 붙어 있는 상태고 떠 있을 때
떠 있을 때 21선 여기를 터치하고 종가 진입이에요. 종가 진입 쭉 자동 익절. 50틱이든 80틱이든 100틱이든 자동 익절. 혹은 21선 이탈 시 종가가 21선 이탈 시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 청산. 1900달러 매도 진입. 1990달러. 1990에서 80달러 매도 진입입니다. 여기가 매도 진입.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게 1905거든요. 1905, 1902니까 한 1903달러 정도. 몇 틱이에요? 7, 80틱 정도 되죠? 넘습니다. 7, 80틱. 77틱에서 87틱 정도. 하나로 얼마입니까? 90만 원 정도. 21선 기법. 자, 여러분. 너무 혹시 쉬워 보이시나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고점 매도 들어가고 저점 매수 들어가고 고점 매도 들어가고 저점 매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불가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가능. 단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추세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오늘 이평선을 활용한 수렴과 발산을 기초와 기본으로 닦으시고 그 위에 이평선을 5일선과 21선만 쓰기 때문에 5일선의 매수매도 기법 그리고 21선 활용한 매수매도 기법을 쓰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못 들어가셔도 여기에서는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눈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시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